여기 47쪽이죠. 47쪽 문제 4번 같은 경우 기성고등비 많이 했었죠. 어, 우리 저 지적산업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측량산업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지금 47쪽에 바로 밑에 예, ED 직선에 대한 방위각 아주 문제 내기 좋죠. 이것도 단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ED에 대한 방위각은 예, 이쪽이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 그러니까 DE에 대한 방위각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180도를 더해 줘야 반대로 ED에 대한 방위각이 나오겠죠.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48번인데요. 48쪽. 보면 사진 측량 문제가 하나 또 나왔어요. 종중복도에 대한 문제. 예, 이것도 기사시험에서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6쪽에 편평률 문제인데요. 편평률이 이 수치에서 이렇게 수치가 작아지는 거죠. 작아진다라고 했을 때 적도 반지름은 즉 장반경은 증가냐 감소냐, 극반경은 상대적으로 증가냐 감소냐. 처음에 여기 했었죠. 편평률. 여기 편평률 보면 A분의 A분의 A 빼기 B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네. 여기 장반경에서 단반경. 그렇게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써보면 예, A에 A 마이너스 B 즉 298분의 1과 400분의 1 어떤 게 더 큰가요?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에서 이게 작아진다고 하면 즉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작아지려면 A가 감소하고 B가 커져야 되겠죠. 예. 그래야 이 차이가 더 작은 값이 나오잖아요. 예. 298분의 1인데 이것보다 더 커지려면 A가 더 증가하고 B가 감소해야 이 뭡니까? 분자 값이 더 커지죠. 분자 값이.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작아지니까 편평률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A가 감소하고 B가 커져야 분자 값이 더 작은 값이 나오죠. 분자 값이 더 작은 값이 나올수록 이 값은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구의 편평률 지구가 완전히 동그랗다라고 하면 장반경이나 단반경이나 A나 B 즉 B가 A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동그랗다라고 하면. 그래서 편평률은 다 똑같겠죠. 그런데 지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반경과 단반경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의 편평한 정도와 여기 극지방에서의 평평한 정도가 여기가 훨씬 더 평평하죠. 여기가 훨씬 더 평평하다는 얘기죠. 즉 값이 작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 보면 예, 이때 보면 적도 반지름은 상대적으로 예, 여기에서 따지게 되면 여기에서의 여기에 접하는 원을 그리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접하는 원을 그리면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극에서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적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반지름이 이렇게 작아지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2번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4번이 된다 이거죠.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응용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19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7쪽에 이런 문제는 원래 최소제곱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약식으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약식으로 하면 지금 A가 요건 똑같죠. 요거 두 개 더하면 65에 22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20, 10, 45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A가 20이고 B가 10 잠깐만요. A가 20이고 B가 10이니까 두 개 더하면 30이고 30이고 C는 45초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15초죠. 15초. 15초를 3으로 나누면 5초죠. 5초. 그래서 A에 5초 더해주고 C는 마이너스 5초.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A는 플러스 5초, B도 플러스 5초, C는 마이너스 5초. 이렇게 느낌상 제 감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플러스 5하면 25초가 되고요. B는 15초가 되고 C는 40초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 더한 놈이 40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약식으로 풀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러한 형태 외에는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를 푸는 법을 한번 좀 익혀두고요. 원래 이거에 대한 정석은 최소제곱법으로 푼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소제곱법으로 풀게 되면 A는 요거는 다 생략하고요. 초만 했을 때 20초 플러스 V1, B는 10초 플러스 V2, C는 결국 A 플러스 B가 되죠. 이게 중요한 거라겠죠. A 플러스 B, 그게 C라고 했죠. 그게 45초 플러스 V3. 최소제곱법은 이 세 개가 0으로 되는 것을 가정하고 A, B를 푸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행렬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문자는 A, B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행렬은 첫 번째는 A만 있으니까 1, 0이 되고 두 번째는 0, 1, 세 번째는 1, 1이 되겠죠. 요거는 오른쪽에 20, 10, 45. 이렇게 해서 이게 A행렬, X행렬, L행렬인데 양변에 AT행렬을 곱한 다음에 역행렬을 구해서 풀게 되면 A, B가 나오는데 A는 25, B는 15 이렇게 딱 나오게 되죠. A가 25고 B가 15니까 당연히 C는 A, B를 더하면 되니까 40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약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2010년도 9급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60쪽 위거와 경거를 구하는 문제죠. 계산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각도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거는 거리 곱하기 코사인 방위각, 거리 곱하기 사인 방위각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방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부호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부호를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S고요.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S2니까 S에서 2쪽으로 이만큼이 45도 30분이었다라는 거죠. 원래 이 문제를 계산기를 만약에 이용한다고 하면 이 방위각을 구하는 거죠. 이 방위각은 180도에서 이걸 빼니까 134도 30분이 되겠죠. 그래서 볼 거 없이 45 곱하기 코사인 134도 30분 하면 위거
45 곱하기 사인 134도 30분 하면 경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방위를 주어졌기 때문에 부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일단은 그냥 위거는 45 곱하기 요거 해주면 되죠. 45 곱하기 코사인 값, 코사인 이 값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0.70090. 경거는 45 곱하기 사인 요거 방위, 사인 방위 값을 해주면 0. 사인 45도 30분은 0.71325.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에 부호를 여러분이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거리가 45m고요. 방위가 이렇게 되니까 요 방향이겠죠. 요 방향. 그러면 이쪽으로 했을 때 요 값에 대한 x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x 값은 마이너스죠. y 값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을 찾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1번 아니고 3번도 아니고 2번 아니면 4번이죠. 그래서 45 곱하기 0.7 하면은 대충 얼마 나오죠. 그 값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계산기를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 하지만 계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 62쪽에 문제 7번도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정밀도를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앞에 있는 3mm는 이 기계를 잘 세우든 잘 세우지 못하든 어쨌든 3mm 정도의 오차는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오차 개념이죠. 정오차. 그리고 요것은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오차 개념이죠. 거리에 따라서 증가되는 오차니까. 그러면 여기 D가 지금 거리의 단위인데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가 밀리미터니까 얘도 밀리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앞에가 밀리미터니까. 자, 그러면 10km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1km는 1000m 1000을 더 붙이면 밀리미터가 되죠. 그래서 10km가 되면 동그라미가 몇 개? 7개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가 7개. 동그라미 6개, 동그라미 7개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10km를 측정했을 때 요 식에 의해서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mm 기본적으로 나는 거, 그 다음에 10km 했을 때의 오차 30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때 정밀도는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거 3mm의 제곱, 그래서 뒤에 있는 거 3mm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기가 없으니까 339 909가 되나요? 요거 계산하면 루트 909 정도가 되는 거죠. 루트 909는 뭐 거의 저기 하면 역시 30으로 할 수 있죠. 30 곱하기 30 하면 약 909 정도 되니까 이거 해봐야 30이 나오겠죠. 30, 뭐 단위는 지금 밀리미터 가지고 한 거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30mm, 센치로 바꾸면 3cm가 되겠죠. 이것도 많이 응용해서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문제 8번. 이것도 지적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오죠. 지금 보면 OH를 구하는 건데, O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놈과 요놈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요놈은 요 길인데요. 결국 B라는 것은 FH 곱하기 탄젠트, 여기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가 되죠. 그래서 FH 곱하기 탄젠트 세타 하면 B가 나오죠. 그래서 반대로 요거는
예, B 곱하기 코탄젠트 세타. 그래서 일단 1번,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후보가 되는 거고요. 역시 요 길인데 요 길이 지금 A가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A. 그래서 OF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A가 되죠. OF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A가 되죠. 반대로 요거는 A 곱하기 코시컨트 세타 하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4번 이렇게 4번이 4번이 난 1번, 3번 중에서 요거죠. 요거. 3번이 답이 되겠죠. 네. 이것도 여차하면 막 답을 막 이런 거에서 문제를 외울 수가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해서 사인 코사인 관계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11번 기준점 측량의 과정. 계획은 뭔지 알죠? 계산은 나중에 하는 건데 2번 4번은 무조건 틀렸고 1번 3번인데 선점은 점을 선정하는 거예요. 선택, 초이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표라는 것은 그 선택된 점에 표식을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묻은 다음에 관측을 해야 되겠죠. 묻은 다음에. 조표는 표석 또는 표식을 그 선택된 장소에다가 묻는 거다. 매설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조표입니다. 조표. 3번이 되겠죠. 12번. 좌표가 또 나왔네요. 좌표 묻는 문제. B점의 좌표는 A점에 주어진 게 이렇게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100 플러스 거리 곱하기 코사인 방위각, 사인 방위각인데, 이야, 이거는 결국 뭐예요? 최소한 코사인 30도의 값이 얼마고, 사인 30도의 값이 얼마고, 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문제네요. 사인 30도는 0.5죠? 0.5. 코사인 30도는 제가 알기로 0.707인가요? 707인가 714인데, 해설 한번 볼까요? 뭐 해설이 나오지도 않았네요. 계산기로 한번 볼까요? 코사인 30도 0.866이네. 0.866. 이게 아니라 코사인 30도가 0.866이네. 0.866.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이제 코사인 30도, 사인 30도를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네요. 여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코사인 30도는 얼마, 사인 30도는 얼마 이렇게 주어졌을 것 같은데요. 느낌상. 그러면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0.5네요. 코사인 60도.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사인 60도. 코사인 3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네요. 이 정도는 한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으네요. 상식적으로. 자, 사인 30도는 0.5. 요거는 코사인 60도랑 똑같다. 코사인 30도는 0.866. 요거는 사인 60도랑 똑같다. 2010년도 지금 9급인데 또 지적 측량은 X와 Y만 관계를 하는데 요 문제는 Z를 구하는 문제죠. 이의제기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적은 X와 Y만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시점의 높이 값이 얼마냐라는 거죠. 레벨 측량에서 구하려고 하는 점은 알고 있는 점의 기준점 여기 요거죠. 플러스 후시 마이너스 전시하면 그 점의 지방고가 나오는데 여기 B점이 있기 때문에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B점의 지방고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C점의 지방고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B점의 지방고는 뭐냐? 알고 있는 점 25라고 했잖아요. 25. B점의 지방고는 알고 있는 점 A점 25 플러스 후시 알고 있는 점에 대한 스타프 값이죠. 2.07 빼기
뭐예요? 빼기 1.65. 이게 B점에 대한 지방고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계산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은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죠. 야, 어렵네요. 2.07에서 1.65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2, 4, 0.42. 그래서 이 0.42에다가 이걸 하면 25.42. 예. 요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B점의 지방고가 요거다, 요거다. 근데 B점에서 C점까지 오면 되는 거죠. 자, C점은 B점의 지방고를 아니까 25.42 플러스 후시값. 알고 있는 점의 지방고죠. 알고 있는 점의 스타프값. 근데 요거는 거꾸로 읽은 거죠. 거꾸로. 예.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요 0.05는 마이너스 0.55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응? 아닌가? 이것도 틀렸나? 이것도 틀렸네요. 야, 이 문제 제가 쉽게 봤는데 이거 잘못하면 틀리겠다, 이거.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방고 플러스 후시 마이너스 전시인데, 자, 이게 보통 스타프를 읽을 때 이 땅에서부터 높이로 읽죠. 그래서 이 2.07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7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1.65라고 했어요. 1.65는 B에서 여기죠. 보통 스타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눈금을 읽죠. 요게 전시가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읽었으면 마이너스 요값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생각해야 되네요. 자, 뭐냐면 여기가 25라는 거예요. 예, 요 문제만큼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가 25고 25에서 2.07 높으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27.07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25고 여기가 2.07이니까 25.07. 여기는 다 25.07이에요. 여기는 여기에다가 이걸 플러스 해야 되죠. 1.65를 플러스 해야 되죠. 그러면 요 B 여기에 대한 높이는 28.72가 되는 거죠. 28.72. 여기는 전부 28.7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0.55 아래에 있죠. 그래서 빼기 0.5를 해줘야 요만큼의 높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28.72 빼기 0.55 하면 7, 1, 28.17이 나옵니다. 어디? 여기까지가 28.17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큼? 0.95를 빼줘야 여기가 나온다는 거죠. 28.17 빼기 0.95 하게 되면 7에서 5 빼면 2 하나 꼬우면 27.2 3번이 되겠네요. 3번. 이 문제 깨딱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먼저 번처럼 설명했을 경우에도 분명히 답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스타프를 지면에서부터 읽은 값을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면에서부터 읽은 값을 주어진 거죠. 근데 요놈과 요놈이 지면에서부터 읽은 값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식으로 하게 되면 B점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지방고 플러스 2.07 지면에서부터의 값이죠. 2.07 빼기 여기는 후시 마이너스 전시니까 후시 마이너스 전시가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후시 마이너스 전시 이렇게 해서 B 값을 구해야 되고요. C 값도 역시 B점의 지방고 이만큼이죠. 플러스 후시가 0.55인데
지면에서부터의 높이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붙어지게 된다는 거죠. 훗이 마이너스 전시인데 전시는 지면에서부터의 높이니까 그냥 0.9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역시 3번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